자, 상강 시작할게요. 자, 스프링은 엄청나게 많은 필터를 가지고 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게 큰 성이 하나 있는데 A나라의 성이에요. 이 성에 이 왕의 집이 있어요. 자, 이 상황에서 B나라가 있는데 B나라는 지금 A나라와 전쟁 중입니다. 그래서 계속 B나라의 그 스파이들이 계속 여기 A나라의 성에 막 진입을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되니까 이거 어디서 막냐면 가장 좋은 방법은 당연히 입구에서 막는 거죠. 여기서. 자, 입구에서 어떻게 하냐면 야,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이렇게 아이디 카드를 확인하고 너 A 나라 사람이네? 그럼 들어가. 야, 너 B 나라 사람이네? 너 꺼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는 이 부분 있죠? 여기 얘가 이 검열의 기능을 해주잖아요. 이런 걸 필터라고 합니다. 필터. 그 수많은 A 나라 사람들 중에서 여기 이제 성안으로 들어오면 여기로도 뭐 갈 수도 있고 여기로도 갈 수도 있고 여기로도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군데로 가겠죠. 근데 어떤 특정한 사람은 왕의 집에 가서 왕한테 어떤 용무를 봐야 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A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왕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권한을 가진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에게만 왕의 집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때도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 필터가 필요해요. 필터가. 여기 필터를 하나 걸고 야, 너 권한 있어? 없어. 그럼 나가. 나가. 너 권한 있어? 있어? 들어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이때 얘도 필터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필터를 문지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지기. 그래서 이 문지기한테 우리가 어떤 임무를 준단 말이에요. 임무를 줘서 야, 너 A 나라 사람들 말고 B 나라 사람이면 다 걸러내. 야, 너 왕의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 특정 권한 없는 사람들 다 걸러내. 하고 이런 임무를 우리가 직접 줄 수도 있고 이 스프링 자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필터 기능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냥 사용하여도 되고, 그리고 그 많은 필터들 중에 사용되지 않고 있는 필터를 사용하겠다고 설정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직접 필터를 생성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걸 좀 엄밀히 얘기하면 이 성을 톰캣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왕의 집을 스프링 컨테이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프링의 집이죠. 얘는 톰캣의 집이고. 자, 그러면 그 사실 이 스프링 컨테이너가 뭐 톰캣 안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톰캣을 거쳐서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뭐 이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잠시만요. 중요한 건 이 톰캣이라는 것과 스프링 컨테이너가 들고 있는 필터는 조금 다르게 이름이 불려요. 그 톰캣이 들고 있는 요 첫 번째 관문의 필터는 실제로도 필터라고 이름이 불리고요. 필터라고. 그리고 이 필터의 기능으로 하는 파일이 있는데 이걸 바로 web.xml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한번 자세히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이 스프링 컨테이너가 들고 있는 이 필터는 인터셉터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AOP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여기에는 안 적어놨잖아요. 왜 안 적어놨냐면 지금 설명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AOP라는 개념은 나중에 제가 코드를 통해서 어떤 작성을 하면서 하나하나씩 설명을 좀 드릴게요. AOP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없어요. 지금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인터셉터라는 애도 하는 일이 필터랑 비슷한 일을 해요. 자, 누가 들어올 때, 이렇게 들어올 때, 너 권한이 있는지 권한을 체크하고, 권한이 있으면 들어가게 해주고, 없으면 나가게 해주고. 자, 이런 것들을 그냥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필터. 자, 그리고 두 번째. 스프링은 엄청나게 많은 어노테이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리프렉션, 컴파일 체킹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할게요. 자, 일단은 컴파일 체킹이라는 게 뭐냐면 이 어노테이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자, 어노테이션은 우리 자바에서 흔히 이렇게 슬러시 슬러시해서 뭐 글을 적으면 주석이라고 부르죠. 이 어노테이션은 주석인데 이 주석은 이 컴파일러가 무시하는 게 주석이고요. 이 어노테이션의 주석은요. 컴파일러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컴파일러가 뭔가를 체킹할 수 있게 힌트를 주는 주석이에요. 그래서 얘는 컴파일러가 무시하지 않아요. 뭐 어떻게 사용하냐면 예를 들어 그 뭐 애니멀이라는 클래스에 런이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예를 들어 그리고 이 도그라는 클래스가 이 상속을 해요. 애니멀을. 그러면 얘가 이 런이라는 메서드를 재정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때 위에다가 어노테이션을 하나 붙여요. 오버라이드라고. 자, 이렇게 붙이면 나중에 자바가 실행될 때 이 컴파일 하잖아요. 해당 파일을 이 도구라는 파일을 이 컴파일 할 때 여기 어노테이션이 붙어 있네? 그러면 이 애니멀이라는 부모가 이 run이라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겠지라고 해서 예상하고 가서 한번 확인을 해요.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 정상이에요. 근데 만약에 얘가 run이라는 메서드가 아니라 fly라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위에 annotation이 override라고 적혀 있으면 애니멀한테 찾아가서 fly라는 메서드가 있는지 확인을 해봐요. 근데 없잖아요. 이러면 컴파일 체킹 시에 이때 에러가 납니다. 이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 annotation을. 그리고 뭐 또 스프링에서는 또 이 annotation을 통해서 주로 무엇을 하냐면 객체 생성을 해요. 저 무슨 말이냐면 이 예를 들어서 뭐 골뱅이, 컴포넌트, 뭐 골뱅이, 뭐 빈, 뭐 골뱅이, 뭐 컨트롤러, 이런 어노테이션들을 직접 생성하고 어노테이션을 만드는 방법은 지금 얘기 안 할 거예요. 다음에 기회가 될 때 그때 한번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이런 어노테이션을 만들어 두고 이 어노테이션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미리 약속을 해요. 예를 들어 야, 컴포넌트라는 어노테이션이 붙어 있는 클래스를 메모리에
로딩해. 요건 좀 지울게요. 이런 것들 지우고 여기다가 이렇게 바꿀게요. auto wired. 야, 그 auto wired라는 언어텐이 붙어 있으면 로딩된 객체를 해당 변수에 집어넣어 라는 어떤 약속이 돼 있다면 이런 로직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클래스가 있을 때 A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이 A라는 클래스를 개발자가 직접 뉴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보다는 스프링에서는 IOC를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다가 골뱅이 컴포넌트라고 붙어 있으면 스프링이 해당 클래스를 스캔해서 읽어서 자기가 들고 있는 어떤 메모리 공간에, 당연히 힙이겠죠? 힙 메모리 공간에 A라는 클래스를 로드해요. 여기 떠요. 메모리 공간에 A가. 왜냐하면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클래스 메모리에 로딩, 해당 클래스는 메모리에 로딩해라. 여기 붙어 있으니까 이게 붙어 있네? A 클래스를 메모리에 올려야 되겠네 라고. 이게 IOC예요. 제어의 역전. 스프링이 객체를 생성한다. 그때 사용하는 기법, 어노테이션 기법을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메모리에 있던 이 A 클래스 객체를, A 객체를 어딘가에서 사용하고 싶잖아요. 예를 들어 클래스 B에서 얘를 사용하고 싶으면 이렇게 적기만 해요. A, 콤마. 우리가 예전에 그 자바에서 할 때는 이렇게 했겠죠. new A. 자, 이렇게 하게 된다면 이 A는 얘를 가리키는 게 아니죠. 새로운 공간에 A라는 객체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선언만 해놓고요. 위에다가 어노테이션 하나 붙여요. 골뱅이 auto wired 이렇게 붙여놓고 나중에 이제 스프링이 이 B 클래스를 스캔할 때 읽어 드릴 때 이 B 클래스 내부에 어떤 애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기법을 리플렉션이라고 하고요. 이 리플렉션을 통해서 어떤 특정 클래스 내부에 있는 메서드, 어떤 필드, 어떤 어노테이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킹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있는지만 체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있는지 체킹하고 나서 이게 있다면 무엇인가를 해라고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리플렉션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리플렉션을 통해서 여기 A 그 골뱅이 오토 와이어드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오토 와이어드가 있으면 뭘 해라고 했지라고 이렇게 찾아보면 여기 이렇게 적혀 있죠. 로딩된 객체를 해당 변수에 집어넣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스프링이 IOC를 통해서 직접 집어넣은 요 객체가 A뿐만 아니라 수많은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중에서 얘를 쭉 읽어드려요. 쭉 읽어드려서 해당 타입 A와 동일한 타입의 객체가 떠 있는지를 확인을 해요. 만약에 여기에 떠 있지 않다면 A가, 만약에 여기에 A가 없잖아요. A가 없다면 얘는 null이 들어가겠죠. 없으니까 null. 없어요. 근데 만약에 있다면, 있잖아요. 같은 타입의 데이터가 이 타입으로
IOC가 읽어드린 메모리에 읽어드린 객체를 IOC 방법으로 메모리에 읽어드린 객체를 타입을 통해서 찾거든요. 같은 타입의 A가 있으니까 여기에는 널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얘가 들어가겠죠. 얘가 이렇게 쏙 들어와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DI, Dependency Injection이라고 해요. 그러면 정리를 하면 이 어노테이션은 주석 플러스 힌트이다. 자, 리플렉션은 어떤 해당 클래스가 어떤 필드, 어떤 메서드, 어떤 어노테이션, 어떤 것들을 들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기법인데 이게 런타임 때 일어나요. 분석을 해요. 런타임 시 분석한다는 건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A 뭐 오브젝트 A는 해서 어떤 객체를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야 될 때 아니에요. 요거는 나중에 코드로 스프링 직접 코드 들어갈 때 그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